이니지 박시아 이사님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산업 응용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이니지의 CSO 역할을 맡고 있는 박시아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식회사 이니지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저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되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뭔지 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산업 응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주식회사 이니지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울산에 고객사들 좀 있는데 없나요? 네, 주식회사 이니지는 앞선 그 교수 창업하셨던 기존의 다른 교수님들처럼 카이스트에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 내에 김재철 AI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AI 대학원에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센터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재식 대표님이 교수님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현재 저희 이니지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니지는 산업 공정 최적화 AI 분야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그 최적화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그리고 올 초에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제 국가 인공지능 분야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전략 기술을 보유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의 주요 철강이나 시멘트, 정유 화학, 발전사 등의 이제 주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도 유사 공정인 철강, 시멘트 쪽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도입된 사례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앞에는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최신 인공지능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그다음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AI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어떤 AI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니지의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트렌드를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정 도입 사례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AI는 이제 역사 길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짧게 한 10년 정도로만 돌아가 보면 이제 아시죠?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CEO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 AI를 크게 네 가지 분야의 AI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뭐 퍼셉션 AI, 제너레이티브 AI, 뭐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CES 2025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을 보면 크게는 이제 인지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부상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좀 더 부상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요,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잘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GPU만 가지고 학습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큰 GPU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큰 대용량의 이제 GPU가 필요했는데 최근에도 좀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on device AI라고 합니다. 혹은 뭐 embedded AI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이 가능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조그만한 디바이스에 AI를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에도 AI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자동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분야에서는.
근데 요 몇억 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큰 컴퓨터가 필요하던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작은 규모의 GPU나 그리고 실제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작은 GPU를 온 디바이스에서 팔 수 있는 형태의 GPU를 우리가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에이전트 AI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로보틱스 AI 분야도 많이 들어가죠. 로봇가 꼭 큰 대형의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피지컬 AI에 필요로 하는 온 디바이스 AI 그런 GPU를 만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가트너라고 하는 기관, 리서치 기관의 연구 조사를 주로 많이 조금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10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약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점에서 저희 회사 관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들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실제 AI로 인해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이제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왜 그러냐면 실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자동차 기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AI를 써서 공격하는 코드를 짜줘 이렇게 AI한테 요청을 하면 실제 그런 코드들을 아주 잘 짭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코드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하는 사람들이 늘고요. 근데 이런 해킹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사람이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막 그 보안 해킹하는 것들을 막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AI를 써서 그 해킹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도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AI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요, 특히 산업 제조 AI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 제조를 통한 최적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하버드 글로벌 라이트하우스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제 첨단 제조를 통한 비즈니스의 모델 혁신이라는 실현하는 단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센서가 없다? 데이터가 없으면 센서를 달아야겠네.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들을 모아야겠구나 하는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검증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AI를 쓸 수 있는 거지라는 검증의 단계,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등대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2단계에 있거나 혹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PwC라고 하는 기관에서 AI의 어떤 로드맵, AI를 위해서 실제 AI를 이 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단계의 어떤 로드맵을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완전히 맞는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공정에서 맨 밑에 보시는 이제 뿌리라고 하죠. 이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나 기존의 공정에 있는 PLC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머신러닝이나 혹은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델링하는 단계로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정의 설비 이상을 진단하거나 예지 보전을 하거나 품질을 진단하거나 이런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AI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21.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30년도에는 약 39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AI를 통한 이 기술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실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40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의 약 8.7배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AI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아까 이제 뭐 horizontal AI도 있고 vertical AI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vertical AI입니다. 제조 분야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 니즈에 커스텀해서 AI를 만드는 분야인데요. 이런 이제 제조 AI 쪽의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I 도입의 활용 현황에 대한 딜로이트 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산업 현장 대부분에서 어떤 혁신적인 AI를 쓰는 것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혹은 비용 절감에 타겟해서 AI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산업용 AI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라고 보시면 이제 뭐 지멘스라고 하는 어떤 원래는 이제 제조기, 제어기 하는 것들의 아주 주력적인 회사였죠. 근데 이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AI라고 하는 게, 특히 산업용 AI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칠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산업용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용 AI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LLM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라는 게 곧 바닥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구상에 엄청난 170억 대의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전 세계의 약 2배 인구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매년 20%씩 증가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될 거다. 그리고 산업용 AI를 활용하면 이 데이터에 영향력 있는 정보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플랫폼이라든지 AI 플랫폼 기업 중에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다양한 목적에 따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방 쪽이나 어떤 이제 데이터의 시큐리티가 강화되어 있는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팔란티어는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LLM을 결합함으로써 AI 플랫폼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 정부나 아니면 국방 이런 쪽의 정보 보안에 민감한 분야들에 주로 최적화된 설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정유 분야에서는 아비바나 아스펜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아스펜텍은 에머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 합병을 했고요. 아비바는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것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각각 한 100조 이상이 되는 시가총액을 갖는 회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프로세스 컨트롤하는 AI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들과 M&A 하는 트렌드가 생겨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실질적으로 인수할 때는 그럼 얼마에 했을까요? 이 회사들이 약 15조 정도의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가치가 15조가 되는 게 아닌데 15조 정도의 이상의 인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기업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수를 했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그럼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제조 쪽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인화에 아마 그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싸게 되게 벌크로 만드는 그런 공정들은 중국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장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지어야 되고 회사들이 어떤 그런 품질 제어가 잘 안 되고 품질 제어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인화에 좀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 중에서
똑똑한 PLC랑 아니면 제어기 이런 회사들과 그다음에 실제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의 어떤 기술 제휴,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이제 그 KBS 미래기획 대전환 3부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3부 그 중에 3부인데요. 지능 전쟁 거대 산업의 역습이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최재식 대표께서 여기 이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공정 저희 이니지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제조에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복구하고 개선하고 이 역량과 노하우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디 딴 데 가도 사실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이런 이제 부분이 미국이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의 제조업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첨단 제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이제 한국은 철강이라든지 조선 혹은 방산 등의 어떤 전통 강자인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AI나 혹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고도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어떤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니지는 그러면 그런 제조 AI가 혁신이나 전환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제조 공정의 회사,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캐나, 북미 이런 데 다 똑같습니다. 철강사들, 시멘트 회사들 저희가 만나보면요. 딱 이 5가지의 범주 카테고리 안에 다 니즈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산업 전기료나 뭐 원가 같은 것들이 너무 그 가격대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진을 점점 좀 줄여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페인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산업 공정이 대부분 30년 이상 된 숙련자들이 운전하시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들이 철강, 뭐 시멘트, 정유화학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감 혹은 사람의 암묵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공정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표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철이 다 녹았는지 고로에서 어떻게 할까요? 소리로 듣는다. 소리는 그럼 어떤 소리가 나나요? 이게 표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멘트는요? 시멘트는 꼭 940도나 1450도가 유지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것도 감에 혹은 그 운전자만의 어떤 오랜 습관, 30년 이상의 공정을 운전하시면서 쌓인, 체득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0년 된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이 지식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품질이나 생산량이 변화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오너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표준화할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정이 변수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정이 굉장히 큰 복합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365일 운전자가 정확하게 공정을 운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뭐 인더스트리 4.0이다 혹은 뭐 DX, DT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국가들이 엄청난 푸시를 합니다. 기업들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업일수록 뭐 유럽에서 만들어진 탄소세나 이런 것들을 24년, 25년 과도기 거쳐서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203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스콥 1, 스콥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밑에 뭐 서브시다이어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이 모든 게 다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공정이요. 시멘트의 예열실과 킬른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파트처럼 서 있는 이게 거의 시멘트 예열 타워인데요.
일단 옆으로 누워져 있는 저 긴 터널 같은 것들이 킬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할까요? 이게 금액이 보통 이 정도 지어진다. 설비의 뭐 가치가 어느 정도 할까요? 보통 이제 이 설비는 약 뭐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익이 매출이 약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정을 30년 동안 운전하신 운전자분이 있는데 어느 날 AI 회사가 와서 자, AI라는 것을 도입하면요, 운전자분이 그냥 편하게 있으셔도 되고요, 그냥 잠깐 AI가 잘 진행되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하면은 쓰실 운전자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에서 조금의 문제, 조금의 실수라도 발생했을 때 생기는 그 문제가 엄청난 인명사고라든지 혹은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AI가 잘해도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보다 얘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10분 중에 10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접근할 때는요, AI가 우리 100% 정확하니까 무조건 쓰세요 보다는 AI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를 얼마나 다 잘 정확하게 AI가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과정을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공정들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의 이제 솔루션은 추가적인 센서나 하드웨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 축적된 뭐 전동, 온도, 압력, 유량 뭐 이런 등등의 센서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AI 이름이 인피니티 옵티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티 옵티멀 시리즈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된 운전자들 혹은 뭐 10년 미만의 운전자들, 각 단계별로 운전자들의 운전 패턴을 AI가 분석하고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 운전 방식 대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이던스를 하게 되는데요. 최적의 공정을 하려면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라고 실시간으로 미래 예측 값을 기반으로 현재 어떻게 운전하세요 라고 가이던스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보면 기존에 운전하시던 방식 대비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에너지가 절감되거나 유연한 공정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의 고로, 전기로, 가열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철강 산업의 적용 사례인데, 철강의 CGL이라고 하는 소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예측이나 이런 자동 제어를 했던 사례로요. 실제 기존 대비 품질 예측 정확도가 약 98%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산업 적용 사례가 두 번째인데, 쌍용 CN이라든지 혹은 이제 일본에도 똑같은 공정에 시멘트 공정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연료 대체율을 거의 기존 대비 49%까지 증가시켰고요. 유연탄 사용량을 약 3.2% 정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울산에 있는 이제 CLX 내에 있는 RHDS라고 수첨 탈환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에 도입된 사례인데, 요거는 실제 이제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에서 운전점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줄까를 저희가 제안해서 기존 대비 유틸리티 사용량을 약 시간당 2%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시멘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기존에 운전을 하셨던 방식이에요. 여기 방식이. 그러면 AI를 적용한 구간에는 이제 온도 차를 많지 않게 하는 게
시멘트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AI 가이던스를 쓰면 굉장히 이 온도차가 갭이 낮아집니다. 근데 AI를 끄면 기존 방식대로 사람이 제어를 하게 되면 갭이 다시 커지죠. 갭이 커진다는 건 우리가 보일러를 생각해 보세요. 온도를 낮췄다가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곳에서 에너지 절감이 많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품질 차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이제 부천시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교통량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교차로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존 대비 일일 교통량을 약 4.72% 더 많이 차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했다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일반적인 AI와 달리 산업용 AI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산업의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엔비디아 2025 CES에서 이제 젠슨 황이 했었던 발표 내용 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맺고자 하는데요. 이제 AI 성능 향상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스케일링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용 AI는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되어 있거나 혹은 많은 테스트 과정이 용이한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든지 대표적인 산업용 AI 이런 기업으로 이제 주식회사 이니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는 랩 환경이나 이런 안전한 환경 그리고 좋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랩 환경보다는 실제 다별량이나 다변수의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실제 공정에 도입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이제 국내 및 해외 제조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혁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이니지의 박시아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 산업 공정의 최적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서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기술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AI가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 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개선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